이혼했다라고 해서 흠이 아닌 거지. 다 이혼시키고 다녔어. 누구의 명의로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나눠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 뭐 잡아 가두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이혼, 멋진 상속의 사제수 변호사입니다.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되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또 이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은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폭행도 당하고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뭔가 그래서 이혼 사유가 분명히 있어서 누가 와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소송하려고 오시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이가. 꼭 그렇지는 않고 의외로 이혼 자체가 고민돼서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 굳이 상담을 왜 오신 걸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이 하고 싶어서 오신 거기는 한데, 지금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어서 미리 이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만약에 이혼해야 되면은 이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봐도 이혼을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준비를 해봤고, 그 중에서도 일단 저는 남자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우리 김 변호사님은 여자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김 변호사님이 준비한 여자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하실까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3순위는 주변의 시선이나 뭐 가족의 반대 같은 이제 본인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뭐 가족들의 반대 이런 건 좀 옛날 얘기 아닐까요? 요새는 좀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좀 어때요? 네, 저희 이제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당사자분들 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쵸? 이제 그렇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혼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한 것만으로는 이게 명예훼손도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을 정도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원래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렇게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서 변호사가 편의점에서 과자 훔치는 거 봤어. 그러면 이거 서 변호사 도둑질 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 변호사는 도둑놈이다 라고 하면 뭔가 그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데, 서 변호사 이혼했잖아 그러면 아닌 거야. 이제 이혼은 흠이 아닌 거지. 아무도 서 변호사의 그 사회적인 평판, 명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둑이다 라고 하면 뭔가 그 명예훼손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혼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딸한테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너무 고생스럽지 않겠냐,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딸들의 이혼을 좀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 타인의 시선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웬만큼 힘들어도 이게 이제 가족들의 반대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생각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딱 들어보니까 3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타인의 시선이
좀 중요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한 3위 정도 적당한 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비교적 좀 네. 낮은 순위죠. 그쵸.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다음으로 2위 한번 네. 볼까요? 2위. 2위는 특히 이제 전업주부이신 분들에게 해당 네. 사항이 많은데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대책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 당장 뭐 생계가 막막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뭐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양육비를 못 받을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실제로 사건을 해보면 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나 이런 명목으로 이제 배우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좀 꼽고 계시는 건가요? 당연히 뭐 개개인 사건마다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가 아니면 사실 뭐 결혼 기간 중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누구의 명의로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나눠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그 부양적인 요소라고 해서 이혼 이후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취지가 이 재산 분할에 고려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특히 결혼 기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이제 반반에 가깝게 분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 분할 무조건 반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개개인 사건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있으나 결혼 기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한 30-40년 그쵸. 살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재산 규모에 따라서는 반에 가깝게 분할이 된다. 그래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혼 이후에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양육비 안 주면 이제 못 받는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양육비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과 공포가 상당히 많으신데, 양육비는 그래도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서 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 상담하다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육비는 못 받는다던데요? 라는 말을 사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다른 채권은 정말로 이제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받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그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배우자한테 주기 전에 양육비를 직접 저희한테 주게 만드는 제도도 있고 뭐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로 양육비를 안 주면 뭐 감치를 시킨다거나 어디 뭐 잡아 가두는 것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양육비는 다른 일반적인 채권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사실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좀 종류의 채권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그래서 2위는 그렇게 재산 분할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다음 대망의 1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1위. 네. 1위는 여성분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서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자녀들인 경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뭐 이혼 과정에서 자라는 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뭐 아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들인데요. 맞아요. 이건 진짜 사실 저도 뭐 이혼 사건 하다 보면 요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좀 머뭇거려진다, 주저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건 정말 1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듣는 거는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 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좀
맞나요? 뭐 특히 이제 어린 가정일수록 그런 거는 맞는데 네. 또 그렇지만 않은 게 뭐 아이들이 크면 뭐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도 우리나라는 또 입시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나가죠. 네, 초등학교 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때는 뭐 입시 때문에 그래서 수능 끝날 때까지 연을 못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뭐 대학에 가면 또 취업해서 독립할 때까지 애들이 또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제 성년이 됐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업을 해도 이제 결혼할 때 그렇죠. 또 이제 사돈 보는 눈이 있는데 또 네.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는 또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흠잡히고 싶지 않아서 이러다 보면 연금 받을 나이가 됩니다. 55세. 네. 그쯤 되면 그냥 살아도 네. 되는 거예요. 55세쯤 되면 뭐 굳이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또 이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그런 거고. 네. 이제 이혼을 결심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서로 간에 좀 많이 힘들고 다투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부모가 이제 매일 집에서 싸우고 있으면 자식들도 사실은 그걸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맨날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라. 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좋을 것 같은데 내 핑계 대지 말고 이혼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실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뭐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이혼을 안 해서 그게 더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다른 차원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나요? 어떤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바, 약간 소비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 되게 그 이혼에 대해서 많이 열린 마음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혼 사건 한 10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혼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혼이 주저된다, 뭐 예를 들어 자녀 때문에 이혼이 좀 꺼려진다, 뭐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다, 뭐 이혼 이후의 삶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그때는 저희도 좀 경험이 적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분의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저희도 뭐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뭐 고민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 이혼하고 잘 사시는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 이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약간 이혼 전도사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혼 전도사죠. 네. 그러니까 이혼 기계죠. 다 이혼시키고 다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1위 아이 때문에 이혼을 주저하게 된다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뭐 3위, 2위, 1위 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은 이렇게 또 김 변호사님이 열심히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남자들이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그 3위부터 1위까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멋진 이혼 멋진 상속의 서진수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